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드디어 또 주말의 시작이죠. 목요일이면 주말의 시작인데 오늘 아침엔 아주 중요한 기사들이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아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 너무 이른 금리나 김칫국 마시기가 있었다. FOMC 회의록에서도 빠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두 번째는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린 돈에 의한 유동성 장세에서 슬슬 올해는 실적 장세로 가는 길목이다. 따라서 실적을 뒷받침해주지 못한 종목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희석이라든지 고밸류에이션을 맞는 것들을 되돌리는 그러한 단기 조정 장세가 지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 이스라엘의 솔레이만이라는 아주 4년 전에 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군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추모식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터지는 거죠. 배후로 이스라엘인지 IS인지 이제 이란의 보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WTI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의 3에서 4% 정도 치고 올라오고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시장을, 오늘도 미국 주식 시장을 흔들면서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다가 연초부터 좀 불안한 모습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우리의 투자 전략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하루, 목요일 중요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6 하락, 나스닥은 거의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67, 거의 플러스로 한번 올라오지 못하고 전부 하락하는 그런 초약세, 어제도 약하고 오늘도 약하고, 과연 이 약세를 전체적인 대세 하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것이냐,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1월 구인 건수가 879만 건, 2년 8개월 내 최저다. 네, 이게 좀 경제가 살짝 슬로우다운 해지는 거죠. 12월 ISM 제조 PMI 지수가 47.4, 예상을 상회를 했다. 애틀란타 연은이 미 4분기 GDP 전망치는 2.0에서 2.5. 이러한 것들은 좋은 소식인데 또 이쪽은 나쁜 소식,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12월 FOMC 의사록에서 당분간 제약적 기조를 유지한다. 바로 금리 인하를 3월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저는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중동발 전쟁 우려 급증, 국제 유가가 장중 3% 급등을 했습니다. CE가 영란은행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일 것이다. 스페이스X가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을 발사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의 코파일러와 안드로이드 이어 아이폰 웹에도 출시를 하는 그런 MS의 진격의 모습을 뉴스로 키포인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한 것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길목에서 갈등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말은 이렇게 돈을 쪼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엄청 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 장세, 숫자로 뭔가를 보여준다. 꿈으로, 드림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시장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실적 숫자를 보여라, 쇼미더 넘버, 기업의 프로핏을 보여야만 시장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주가가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폭탄을 맞고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 조정이 과연 조정이 단기적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에 대한 개인적 조정은 단기적이다. 결국 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결국 실적도 많이 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단기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나 김칫국 마시기에 대한 역공인데, 이건 이제 장이 빠지니까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동안은 너무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다. 항상 장이 나쁠 때는 좋았던 것도 역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데, 지금이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102.204, 101까지 내려와서 거의 100이 깨질까 말까 하는 달러 약세가 일어나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원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 여전히 1310원, 1302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데 1290원대까지 가면서 좋았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반등의 모습, 원화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원화 약세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에 대한 퀘션 마크를 붙이게 한다. 그렇죠. 크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초에 기대했던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외국인들의 모습은 당분간 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다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320 거의 뭐 1bp도 안 빠졌네요. 10년짜리 봅시다. 3.911, 3.4bp 하락. 20년짜리 3.8bp, 30년짜리 3.1bp. 장기물 중심으로 어제 오른 부분을 살짝 되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WTI가 가장 큰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로 떠올랐네요. 이란의 솔레이만 4년 전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이제 아마 죽었던 것 같은데 이 솔레이마니가 추모일이 있었는데 이때 있었는데 테러가 일어난 거죠. 네, 굉장히 중동 장세가 홍해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다시 이제 전쟁이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70달러에서 73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는 반등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여러 가지로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러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컨테이너선을 공격한 일도 있었죠. 국제유가가 3% 급등하고 브렌트유는 80달러에 근접하는 그러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테슬라도 3.9%나 하락을 했네요. 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터지면서 이제 시장을 크게 위협을 했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3.9%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13% 하락, 애플은 0.68%, 좀 오늘은 안정을 찾는 모습이네요. 일라인 릴리는 4.15%,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이제 약간 인상과 같은 그런 호재가 있으면서 일라인 릴리는 4.15%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펩트론, 인벤티지 랩 같은 것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26% 하락, TSMC는 마이너스 1.53% 하락. 비트코인도 어제 좋았었는데 오늘은 5.13%나 다시 하락을 하며 조정받는 그러한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크게 상승할 거라 믿었던 미국 주식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조정장세가 나타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 조정장세의 모습을 연동해 들어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미국 경제와 미국 정치 상황 모든 것들이 미국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역, 수출 같은 기업들인데 중국보다는 미국과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한국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깔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다뤄야 될 저의 그 주제는 3C죠. 네, 이거 모르면 이제 바보인데 다 알 것 같아요. 칩넷의 C,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CXL의 C, 다음에 고객 맞춤형 칩, 커스터마이즈드 칩, 이 세 개를 합쳐서 지금 3C라 하는데 연말만 해서 이 3C가 연초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돼서 시작을 했는데 연이틀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이 3C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냐 이라는 의문점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3C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칩넷 기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칩넷이 뭔지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념 정의도 한번 해봅시다. 칩넷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쌓으면서 하나의 반도체로의 특성을 만드는 그런 패키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각각의 칩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엮기도 하고 이렇게 엮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패키징 기술이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시장에서 이해를 시키는데 레고 like 패키지, 레고 블록 조립과 비슷한 그러한 패키징 방식이 칩넷 방식이다. 칩넷은 기존 시스템 언칩, SoC 칩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 SoC 칩 구조는 하나의 칩에 여러 기능을 결합하기 때문에 칩의 크기가 커지고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칩을 만들어 놓고 여기 CPU, GPU, NPU를 넣어서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칩이 이제 계속 기능이 커지니까 커지고 발열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기술도 더 고난이도 때문에 비용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것이 칩넷의 기술이다. 그래서 SoC 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칩넷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칩의 크기가 커지면 회로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칩넷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칩을 분리하여 생산하고 이게 이제 SoC 칩과 다르죠. SoC 칩은 하나의 칩을 구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는 게 있는데 칩넷은 반대로 각각의 개별 칩을 완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필요에 따라서 엮어내는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 칩넷이다. 칩넷을 사용하면 칩의 크기를 줄이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회로의 길이를 줄여 신호의 전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칩넷 기술이라는 것을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칩넷 기술은 각각의 칩을 이렇게 네고처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 그러한 패키징 기술이 칩넷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력도 적게 들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칩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두께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장점, 만들기도 쉽고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칩넷이 새로운 패키징 방식으로 떠오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째는 3S. 네, 저 이 회사를 이름만 봤지 사본 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웨이퍼 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이르면 칩넷 캐리어 개발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는데 칩넷 캐리어도 개발을 할 것이다. 시총은 1,557억, 저는 한 3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따라서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업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죠. 칩넷 기술을 이용해서 멀티다이 AI 플랫폼 IP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칩넷을 이용하여 반도체의 반응 시간을 줄이고 소비 전력이나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고 면적 등을 줄이는 그러한 기술을 설계하는 칩넷에 대한 기술을 설계하는 그런 팹리스 기업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시총이 지금 5,794억인데 저는 7천억까지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히 연말부터 이제 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7천억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바닥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추가로 이제 쫓아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7천원까지 기다렸다가 7천억 되면 팔고 나오자. 그래서 3S와 그 다음에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칩넷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다.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는 금일도 전일에 이어서 하락하며 단기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조정 사이가 고밸류에이션의 관계로 이는 미국과 연동돼 움직이는 한국 IT, 서부장, HBM, AI, 제약바이오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조정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은 항상 과거에도 나타나며 이럴 때 단기 마찰적 요인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은 여러 번 항상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주들이 올라왔는데 실적 장세에서도 이들의 수익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번 최근 들어와서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유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이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실적 장세로 가도 그들이 결국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더라.
이러한 저의 생각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그니피션트 7, M7이 가장 좋은 A며 이번 1월에 발표될 실적 발표에서도 그들이 가장 시장에서 핫한 그러한 실적 숫자 넘버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또 일부 종목은 기대감은 좋았는데 실적 숫자나 또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크게 하락하는,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갈등, 컨플릭트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분기 실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고 내년 가이던스는 올해 추가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워칭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투자 전략은 전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뭔가를 추가 더 매수하는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그 가격에 오면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터치하면 눈 감고 매도해서 이익과 현금을 챙기는 전략. 이 전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전략이다. 지금 추경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이미 엘도라도로 가는 열차는 이미 떠난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봐라. 물론 이러한 갑작스러운 주가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총알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국 기업, 한국 기업들이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장은 숫자가 결국은 그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장. 그래서 조정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투자 전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지 말고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그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과감히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챙기는 전략. 이 정도로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도 열심히 서로 공부를 하는구나. 저희는 리딩하고 이런 데는 아닙니다. 서로 공부하고 분석해주고 전략을 세우고 고민을 상담해주고 특히 물려있어서 종목 상담을 가장 중점을 두고 올해의 목표는 개인들의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는 일단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